유리기판 쪽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최종 고객사가 유리기판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관련 매출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YMT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정말 이름이 어렵습니다.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와서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온 곳은 YMT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인천 남동 공단입니다. 여기도 되게 오랜만에 탐방 온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YMT는 일단은 남동 공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들어가서 IR 담당자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YMT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MT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요거는 사실은 여기 회사의 사원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 가봤더니 그 사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원에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래서 이 회사가 설립할 때부터 뜻했던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관련 이제 기술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제품들 만들자, 아마 이런 게 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목으로 달아보았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 1999년 설립돼서 2017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PCB나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이제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은 이제 최종 표면 처리가 한 29%, 상품 및 기타 30%, 기판 가공, 동도금 이런 순으로 좀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주주는 전성옥 등 특수관계인이 한 39.2%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영권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YMT 이제 본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로 기판 표면 처리 어떤 소재, 화학약품의 국산화, 내재화를 시키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는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또는 이제 독일이 많이 점유하고 있던 전자화학 소재, 여기에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독자 기술로 시장에 진입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사가 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지만 역시나 화학약품 이런 쪽에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 주로 이제 쓰이는 쪽은 이제 PCB, 인쇄로 기판이라고 많이 부르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 전자 부품에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24년도 현재 제가 탐방 갔던 그 시점을 놓고 볼 때 보유한 약품 수가 대략 248종이고요. 국내에서 일단은 뭐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국내 플레이로 놓고 볼 때는 한 3개 업체가 일부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2개 업체는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유통하는 이런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자체로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내재화한 상태에서 고객사에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일단 동사가 가장 많은 약품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지금도 그렇지만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일본의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일부 업체, 그리고 일부 미국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기업이고, 그중에서 나름대로 제품을 국산화 시켜가지고 많은 약품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6년도 갔을 때는 287종으로 약품수를 더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꾸준히 R&D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제품은 뭐 최종 표면 처리 화학 소재, 동도금 화학 소재, 뭐 공정약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종 표면 처리 화학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처리된 기판 및 부품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금이나 은, 주석 등의 이 피막을 입히는 공정이고요. 전자 부품 소재에서는 필수적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도금은 부도체 물질에 동을 입힘으로써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강화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주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성장 모멘텀 및 투자 포인트, 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그냥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더 많은데요. 원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되려 뭐 많이 알려진다 해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3가지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전방 시장이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작년 좀 영업에서 그렇게 이익이 좋지가 않았고요. 적자를 이제 기록했었고 실제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그 하던 사업은 나름대로 이익은 꾸준히 났는데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부 이제 투자했던 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새로운 쪽에서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고 적자는 키우고 있던 단계였고요. 본업단에서도 이익을 냈다라고 하지만 이게 합산해 보면은 적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 좀 주의하겠던 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원래 잘했었던 화학약품 이거를 이제 공급하는 그 해당 전방 시장을 좀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바일 통신 분야에서 전장, 데이터 센터, 반도체까지 시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간 게 올해 영업이익에 있어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 프로모션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고객사를 뚫거나 새로운 제품을 공급을 하거나 근데 이런 뭐 새로운 제품들이 뭐 나온다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사들도 좀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그 어떤 성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2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했던 화학약품 쪽에서 전방 시장이 좀 다각화되고 새로운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과정이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캐파의 확대입니다. 항상 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늘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무조건 공장을 지어놓고 누가 우리한테 제품 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전방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장을 순차적으로 짓는 겁니다. 다 짓고 나면은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하는 이런 것들이 무언가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늘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일단은 현재 약 한 700에서 900톤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1200톤, 1500톤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짓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요. 25년도 3월 정도면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품을 생산을 하거나 임가공 이런 업무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까지 좀 확대를 할 이런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도 매출이 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 캐파가 한국과 중국 다 늘어나다 보니까 연 매출액이 한 1,800억대까지 올라설 수 있는 캐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 성장 이제 동력 아이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뭐 차세대 글라스 코어 등등해서 어렵게 써 있는데 유리기판 쪽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유리기판 쪽은 저희가 지난 한 몇 달 정도 지금 시세가 한번 난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조금씩 분석을 해서 탐방을 좀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양산하는 쪽에서의 최종 고객사가 있을 건데 이 고객사들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지금으로서 제가 볼 때 1번인 것 같습니다. YMT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고객사가 밝혀져 있기도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협업 관계에 의해서 관련 기술, 관련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거나 지금 끝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고객사, 최종 고객사가 유리기판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동사도 무언가 기여를 하겠죠. 그러면 관련 매출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사실은 요번에 탐방안에도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할 사항이었는데 이걸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유리기판 쪽 사업과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성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극동박 나노투스, 여긴 제가 사실은 고객사를 이제 적지는 않았는데요. 역시나 국내 동막 만드는 업체 중에 L사하고 또 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고객사와의 뭔가 시너지 이런 것들을 좀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종 고객사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제품의 어떤 매출이 내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이런 것들 다 매출 증가할 수 있는 기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 사업은 뭐 매출을 엄청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 정도 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 약품 전동 분석기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만들어서 본인들이 연구 개발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필요로 하는 쪽에 납품해 주면은 우리의 장비에 맞는 약품을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를 먼저 갖다 주고 뒤따라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을 꾸준히 파는 이런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장비는 엄청 매출을 크게 키우려는 건 아니지만 여튼 장비도 공급을 하면서 우리 약품을 지속 쓸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3년도 장비 매출액이 한 8억 정도 나왔는데 26년도에는 한 130억대까지 매출액을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도 현재 잡고 있으니까 장비 사업도 당분간 좀 성장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4년도에는 매출액 1350억, 영업이익 한 50억. 일단 올해 플러스로 돌아선 게 일단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잘 보시면 마이너스 32억으로 적자였다가 올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까지 올라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자 보던 쪽에서 적자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요. 반면에 흑자를 냈던 쪽에서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줄고 흑자는 늘고 있으니까 결국 더해봤을 때는 이 이익의 규모가 더 느는 거죠.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 25년도에는 더 증가하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 YMT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사업보고서도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기술적인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